내일 새벽이 되면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또 나오죠. 지지난 분기 서프라이즈였고요. 지난 분기 서프라이즈 그리고 이번 분기도 서프라이즈가 될까? 그에 따른 우리 반도체 하드웨어 종목들의 희비가 또 엇갈릴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는 마지막 날 2% 상승했습니다. 504달러를 기록했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5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들어서 엔비디아가 245% 급등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놀랄 것도 아닌 게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너무 진짜 불을 뿜듯이 상승을 했고 가이던스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50%더 높여 잡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엔비디아가 잘 갔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갑니다. OX에 가볼게요. 오늘 지나고 이제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훈풍이 이어진다 O, 이어지지 못한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오, 두 분 다 O예요? 불안한데 두 분 다 O를 하시면 불안한데요. 훈풍이 지속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요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워낙 가이던스 높여 잡았고 그리고 워낙 서프라이즈 2번 연속 나와서 콧대가 이미 투자자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또 서프라이즈의 가이던스까지 좋다? 이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민재기 팀장님 먼저 짧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아주 서프라이즈한 부분을 보여주지 못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먼저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차익 실현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도 이슈는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대신에 어쨌든 지금 시장이 이제 성장하는 쪽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AI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디 성장하는 부분들을 뚜렷하게 뭐 물론 아직까지 몇 군데가 있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 보고는 우리가 투자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측면에서 뭐 숨고르기는 한번 나올 수 있지만 AI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만 또 한 번의 숨고르기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폭풍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바로 또 우리 뭐 관련된 HBM 기업들이 급등한다 이 뜻이 아니라 그렇죠. 뭐 조정이 나올 수 있더라도 어쨌든 좋은 분위기는 계속 이어간다라는 쪽으로. 이상의 비사님은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중기적으로 내년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동의를 하는데 중요한 얘기 좀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그 TSMC의 그 어드밴스드 패키지 COWS, 치본 웨이퍼 온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근데 그게 그 패키징 그 TSMC의 리우 회장이 그랬어요. 야, 우리가 1년 반 안에 고객사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캐파를 맞춰줄게 그랬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그 필요로 하는 캐파 수준이 내년 말 되면요. 지금보다 2배 이상이 돼요, 캐파가. 그럼 그거를 다 맞춰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요. 어쩌면요. 올해도 실적이 엔비디아가 정말 좋았는데 야, 필요한 캐파를 TSMC에서 패키징을 다 맞춰준다고? 그럼 어쩌면 실적이 한 2배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그러면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뭐 500에서 600 가고 끝날 거야.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이 정도로 잘 가나? 그래서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중기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드려봤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 엔비디아 AI, HBM 잘 된다는 거는 뭐 저희 할머니도 꿰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X100까지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의 뭐 꿰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주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그동안 얘기 나온 거 뭐 있잖아요. 뭐 주성이고 무슨 뭐 저기 뭐야 등등등등 해가지고 종목들이 사실상 그냥 절대 주가로 딱 봤을 때도 비쌉니다. 확실히.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어디까지 계속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롱으로 길게 더 높게 우리 민재기 팀장님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한미반도체는 별로 부담이 있는 거 맞고요. 네. 근데 엔비디아는 장기 제가 오늘은 그림을 안 가지고 왔는데 장기 시계열로 우리가 PER 밴드를 그려보면 네.
과거 대비해서 높은 수준 아닙니다. 네, 평균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제 500달러를 아마 회복을 했기 때문에 평균보다 약간 올라갈까 말까지 지금 뭐 아주 고평가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주가 단순 주가만 놓고 보면 500달러 차트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많이 올랐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국내 반도체 관련주, HBM 관련주들과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원래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주가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엔비디아 관련주가 아니라 엔비디아를 지금쯤은 사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국내 HBM 관련주보다 밸류로 따진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히려 시장은 이제 엔비디아를 당연히 중요하지만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는 훨씬 더 AI에서는 중요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주말 사이에 그리고 오늘 새벽에 중요한 뭐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샘 알트만이 오히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제 갈 수도 있다. 영입이 되면서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떤 AI 쪽을 보여줄까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앞으로 AI에서는 우리가 주도주를 엔비디아도 봐야 되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MS의 변화와 함께 이 AI의 테마는 좀 더 다른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알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 가는 걸로 일단락이 됐나 보네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새벽에 봤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상해 비서님, 지금 HBM 주가 위치가 높은 거에 대한 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상해 비서님. 뭐 종목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뭐 HBM이 뭐 12월, 1월이 끝이다라고 좀 단정짓기는 어렵다.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를 제가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에 아까도 그와 같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HBM 쪽도 관심 갖는 거 맞고요. 그리고 뭐 전공정이나 그리고 회사가 야 이거 실적 대비 뭐 모멘텀 대비 좀 덜 오르고 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뭐 이제 캡이 있다고 하면은 뭐 소부장 쪽으로의 계속해서 좀 뭐 단순 뭐 한 3개에서 5개 종목만이 아니고 좀 여러 종목으로 관심을 갖는 것도 좀 필요하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 또 투자 생각도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HBM 관심을 갖되 그 외의 종목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여쭤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연내 8만전자 현실화되나 이러는데 8만전자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한 10% 오르면은 8만전자죠. 네네. 근데 그러면은 코스피가 얼마입니까? 2,700 넘어서는 건데 네? 연말까지. 2,700이요? 그렇죠. 지금 2,510이니까 여기서 10% 오른다고 하면 코스피가. 근데 코스피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네.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니다. 10만 전자는 조금 어렵고 어쨌든 삼성전자도 왜 이렇게 못 가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길게 차트를 놓고 보면 그래도 꾸준히 정말 찔끔찔끔씩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1월 달에 엔비디아의 HBM3 공급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죠. 1월 달에. 오케이. 내일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 국장하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니까 요 반도체 특히나 HBM 관련주 가지신 분들은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돼요? 엔비디아가 실망스럽다 빠진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엔비디아가 와 이렇게 좋았는데 또 좋아? 라면서 급등한다. 그럼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상엽 이사님부터. 급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예, 물론 선반영 된 것도 맞고 그래서 뭐 급등이 나온다고 국내 주가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른다고 뭐 항상 성장주들은 추경 매수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좀 감안하시면 좋겠고 나는 진짜 HBM 관련된 주식을 노리고 있었다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조정 시에 매수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엔비디아가 뭐 상승각도 계속 가파르게 그냥 언제든 조정 나올 수 있거든요. 좀 쉬어 기간 조정이라도 그래서 좀 이렇게 여유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재기 팀장님은요? 네, 일단 반도체 내에서도 요즘은 좀 그 소테마가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HBM 관련주들이 한때 많이 움직이다가 오늘은 뭐
HBM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은 그렇게 한미 반도체가 움직이지 못하고 좀 쉬어가는 눈치 보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쪽들이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이런 쪽으로 오히려 테마가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새로운 쪽의 반도체 내에서도 테마가 이런 그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로 혹시나 흔들림을 주고서 주가를 혹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오히려 온 디바이스 테마 관련된 이런 종목들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을 잘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의 움직임도 좀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선택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